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 잠깐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감정에 휘둘렸나요? 짜증난다고 말을 함부로 내뱉진 않으셨나요? 불안해서 확인하고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셨다면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가요? 하지만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 인간은 하루 평균 400번 이상 감정적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95%는 무의식적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루 종일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대신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다이어트를 실패할까요? 감정이 지금 먹어라고 명령하니까. 왜 말다툼이 생길까요? 감정이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판단하니까. 왜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 걸까요? 감정이 난 못해 라고 속삭이니까.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지배하는 인생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 번째 장.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야? 사람들 때문이야? 정말 그럴까요?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바로 통제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시 뇌의 편도체, 생존을 담당, 빠른 반응, 감정적. 이성 뇌의 전두엽, 사고를 담당, 느린 반응, 논리적. 문제는 위험을 감지하면 원시뇌가 먼저 작동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면 원시뇌 공격받았다, 반격해. 이성뇌 아직 생각 중. 결과 감정적 폭발. 누군가 당신보다 잘 나가면 원시뇌 위협이다, 질투해. 이성뇌 아직 분석 중. 결과 비교와 열등감.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원시뇌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들은 똑같이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법을 압니다. 자극, 공간, 반응. 이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당신은 자극에 자동 반응하는 로봇일 뿐입니다. 두 번째 장. 감정인식. 적을 보지 못하면 싸울 수 없다. 나는 내 감정을 잘 알아.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만 인식하진 못합니다. 느끼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 뭔가 불편해. 인식. 나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이유는 내일 발표 때문이야. 인식이 없으면 감정은 당신을 조종합니다. 인식이 있으면 당신이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감정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개는 화가 나면 짖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화가 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정인식 훈련법.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단순한 질문이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감정에 휩싸여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 일시정지 기술. 감정과 행동 사이의 신성한 공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일시정지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극, 즉각 반응, 노예. 자극, 일시정지, 선택, 반응, 자유.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실제로는 0.5초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0.5초 동안 뇌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화를 낼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고 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이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0.5초를 3초로, 3초를 10초로, 10초를 1분으로. 일시정지 기술 478 호흡법.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첫 번째,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두 번째,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세 번째,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29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원시뇌가 진정되고 이성뇌가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9초의 일시정지가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감정을 친구 만들기. 억압이 아니라 이해.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억압은 통제가 아니라 폭탄 만들기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갇혀서 힘을 키우다가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갑자기 폭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빠집니다. 진짜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안, 준비가 필요해. 화, 경계가 침범당했어. 슬픔, 잃은 것을 애도해야 해. 질투, 나도 성장하고 싶어. 감정을 적어 보지 마세요. 감정은 당신의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더 크게 울립니다. 들어주면 조용해집니다. 감정과 대화하는 법. 불안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 불안아? 넌 뭘 알려주려고 왔니? 이상하게 들리셨나요?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감정을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 상대로 보는 순간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려는 적에서 당신을 보호하려는 친구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장,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진짜 힘은 내려놓음에서 온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이 생각이 바로 실패의 씨앗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불안정하면 시행력이 떨어집니다. 결과는 실패.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합니다.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추어, 이번 경기에서 꼭 이겨야 해. 긴장, 실수, 패배. 프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결과는 결과다. 편안함 최고, 실력 발휘 승리.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최고의 실력이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합니다.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 여섯 번째 장, 작은 리스크, 작은 감정, 부담을 줄여라. 큰 성공을 위해서는 큰 모험이 필요할까? 틀렸습니다. 큰 모험은 큰 감정을 만들고 큰 감정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만 감수합니다. 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초보 투자자, 전 재산을 투자. 매일 불안, 감정적 결정, 손실. 프로 투자자, 잃어도 괜찮은 금액만 투자. 평온함, 이성적 결정, 수익. 부담이 클수록 감정이 커지고 감정이 클수록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전략은 첫 번째, 작게 시작하세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편안한 수준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천천히 키우세요.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일곱 번째 장, 의식적 루틴, 감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왜 어떤 날은 멀쩡하다가 어떤 날은 감정이 폭발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루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을 따릅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동작을 하고 같은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뇌는 패턴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뇌는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감정 안정 루틴 만들기. 아침 루틴 10분. 첫 번째, 눈 뜨자마자 감사 3가지 떠올리기. 두 번째, 깊은 호흡 10회. 세 번째, 오늘 나는 평온하다 3번 선언. 네 번째, 하루 의도 설정. 이러한 간단한 루틴이 하루 전체의 감정 톤을 설정합니다. 저녁 루틴 5분. 첫 번째, 오늘 잘한 일 3가지. 두 번째, 오늘 배운 것 1가지. 세 번째, 내일 기대되는 것 1가지. 이 루틴이 뇌를 긍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루틴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우연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여덟 번째 장, 실패를 데이터로 보기. 감정을 빼고 배우기. 실패했어. 나는 안 돼. 이 생각이 바로 진짜 실패입니다. 실패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 실패한 사람, 실패, 좌절, 포기. 성공한 사람, 실패, 분석,
개선, 재도전.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0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10,000번이나 실패해서 기분이 어땠나요? 에디슨의 대답.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실패 분석법. 실패했을 때 이 질문들을 하세요. 첫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나? 두 번째, 왜 그렇게 되었나? 세 번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을 빼고 데이터만 보세요.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9번째 장. 감정 근육 키우기.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감정 조절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감정 조절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헬스장에서 처음에는 5kg도 힘든데 6개월 후에는 50kg을 들 수 있습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판에도 무너지지만 훈련하면 거대한 역경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감정 근육 운동법. 레벨 1. 작은 불편함 견디기. 샤워할 때 마지막 30초 찬물 견디기. 배고플 때 5분 더 기다리기. 짜증날 때 말하지 않고 10초 참기. 레벨 2. 중간 도전 수용하기.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 끝까지 듣기.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기. 불안해도 해야 할 일 시작하기. 레벨 3. 큰 감정 관통하기. 큰 실패 후 다시 도전하기. 거절당해도 계속 시도하기. 두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 내리기. 매일 조금씩 훈련하면 6개월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10번째 장. 환경 설계. 감정을 촉발하는 환경을 바꿔라. 나는 의지가 약해. 아닙니다. 환경이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의지력은 유한합니다. 하루 종일 의지력에 의존하면 저녁에는 무너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환경을 설계해서 의지력이 필요 없게 만듭니다. 예시. 다이어트 실패자. 냉장고에 과자 두고 참기. 다이어트 성공자. 과자를 아예 안 사기. 집중 실패자. 핸드폰 옆에 두고 참기. 집중 성공자.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기. 감정 폭발자. 스트레스 많은 사람 만나고 참기. 감정 안정자. 스트레스 주는 사람 안 만나기.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이 당신을 만듭니다. 감정 안정 환경 만들기. 첫 번째, 물리적 환경. 정돈된 공간. 혼란스러운 공간은 혼란스러운 마음. 자연광, 세로토닌 증가. 식물, 스트레스 감소. 두 번째, 인간 환경.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 보내기. 에너지 빨아먹는 사람 거리두기. 존경하는 멘토 주변에 두기. 세 번째, 디지털 환경. 부정적 뉴스 차단. SNS 사용 시간 제한. 영감 주는 콘텐츠 큐레이션. 11번째 장. 장기 게임. 감정은 마라톤이지 단거리가 아니다. 언제쯤 감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입니다. 감정 통제는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부처도 예수도 성인들도 감정을 느꼈습니다. 차이는 그들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1% 개선의 법칙. 매일 1%만 나아지면 1일 1% 개선, 30일 34% 개선, 365일 3778% 개선. 1년 후 당신은 지금의 37배 나은 사람이 됩니다. 작은 개선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10초 더 참은 것, 오늘 한 번 더 호흡한 것, 오늘 한 번 더 화낸 것. 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12번째 장.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 증명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당신, 그게 바로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약한 사람은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마지막, 감정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감정의 노예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감정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더 큰 성공을 이룹니다. 더 평온한 삶을 삽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후회할 말을 합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불안 속에 삽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화가 날 때 478 호흡하고, 불안할 때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세요. 단 하루만 그렇게 해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겁니다. 21일만 그렇게 하면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90일만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 선언문,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되 지배당하지 마세요.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세요. 그 공간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매일 조금씩 감정 근육을 키우세요. 6개월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환경을 설계하세요.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 감정의 주인입니다.